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원 세무사입니다. 최근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라는 소식이 기사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오기현 의원의 대표 발의로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바로 자기주식 의무 소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기주식과 관련해서 올라온 법률 개정안이 상법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소득세법 개정안도 함께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이 내용도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이 자기주식과 관련해서 추진 중인 법률 개정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 다뤄보고요. 자기주식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표님들께서는 앞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하셔야 하는지, 그리고 자기주식을 활용한 절세 플랜을 계획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우선 자기주식에 관한 상법 개정안 내용을 함께 보시죠. 국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법률 발의 내용 원문을 찾아봤는데요. 다른 내용들도 있었지만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이 자기주식 소각 의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앞으로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을 하도록 명문화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무 소각의 예외 사유도 두고 있는데요. 즉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회사가 자기 주식을 보유할 수도 하겠다라는 것이겠죠. 저희가 집중해야 하는 포인트가 이 부분이 될 텐데요. 예외적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충족하는 것이 쉽지 않은 데다가 만약 사유를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자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법률 개정안을 보면 상장회사뿐만 아니라 비상장회사도 이 자기 주식 소각 의무 규정을 적용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상장 회사에게까지 의무 소각을 강요하는 것이 좀 과하다라고 느껴지긴 하는데요. 만약 이 상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확실히 과거보다 자기 주식을 활용한 플랜을 설계하는데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자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게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준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개정 전에 취득한 자기 주식에 대해서도 의무 소각 규정을 적용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미 세금을 내고 자기 주식을 양도한 개인 주주에 대해서 어떤 세금 잣대를 들이댈 것인지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상법 개정안과 더불어서 자기 주식과 관한 과세 이슈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올라왔었습니다. 그 내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자기 주식의 취득 목적에 따라서 과세 방법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데요. 회사가 자기 주식을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을 했다라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고요. 소각할 목적으로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회사가 취득한 자기 주식을 계속 보유하던 소각을 하던 양도자의 입장에서는 그 실질이 출자의 반환이기 때문에 개인 주주가 회사의 주식을 매각하고 얻은 이익에 대해서 일괄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상 의제배당 규정에 자기 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인 컨설팅 파트에서는 절세 플랜이나 가지급금 적립 플랜을 세울 때에 자기 주식 거래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자기 주식 취득 목적에 따른 과세 방법의 차이를 이용하는 것인데, 만약 자기 주식에 관한 과세 체계를 일률화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된다면 자기 주식을 활용한 플랜의 효과성이 크게 떨어지는 결과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자 리스크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주식 솔루션도 과거 차등배당이나 특정 법인과의 자본거래가 막혔듯이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소득세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주식을 활용한 플랜이 대표님께 이득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활용 가능성과 효과성은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빠르게 검토해 보시다 의사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해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도 오늘 짚고 가려고 합니다. 간혹 법인 대표님들 중에서 자기 주식 취득 별거 없다, 일반 주식 사는 거랑 똑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회사가 주주로부터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출자의 환원 성격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법에서는 자기 주식의 취득 절차에 대해서 엄격하게 정하고 있어요. 상법에는 자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절차를 명시해 놓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배당 가능 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 외에도 자기 주식을 취득에 대한 세부 내역들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기 주식 취득을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을 해주었다가 2011년 상법 개정 이후에는 자기 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몇몇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한 것이죠. 한편 자기 주식 취득을 허용해 준다라고는 하지만 실무적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그 목적이 명확하여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보유 목적인지 소각 목적인지를 정해야 하고요. 보유 목적이라면 보유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같은 내용들이 취득 단계에서부터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즉 보유 목적에 따라서 향후 처분 계획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절차적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자기 주식의 취득은 단지 당사자 간의 양수도 계약서 작성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배당 가능 이익을 확정하기 위한 주주총회가 선행되어야 하고요. 자기 주식 취득에 대한 세부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주주총회 결의와 자기 주식 매도 신청을 받기 위한 공고 절차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자기 주식의 취득은 그 자체로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자기 주식 취득이 무효가 돼버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주주가 자기 주식 양도 대가로 회사로부터 받은 돈은 결국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분류가 되겠고요. 회사로 다시 돈을 넣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최초 가지급금이 발생한 시점부터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와 대출이 있는 회사는 지급이자 송금불산이 규정을 적용받게 되어서 그에 따른 법인세 추징 리스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기 주식이 정리될 때까지 이 가지급금은 계속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 리스크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주식 거래를 왜 활용할까? 정말 실익이 있는 걸까? 자기 주식 거래는 적법하게 회사의 돈을 엑시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만 설계하면 여러모로 활용 가능성과 효과성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회사에 누적된 가지급금을 정리하고자 할 때나 잉여금을 개인화하고자 할 때 그리고 상속에 대비해서 부모님의 지분율을 줄일 필요가 있을 때 자기 주식을 활용한 플랜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법적인 절차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특히 자기 주식에 관한 법률 개정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빠른 의사결정과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만약 지금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동일한 목적을 달성을 위해서 소요되는 세금이 2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 자기 주식 솔루션을 잘만 활용하면 세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의미가 되겠죠. 작년에는 특정 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 대상 거래의 자본거래가 들어오기 때문에 세법 개정 전에 자본거래를 진행하자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때 저희를 믿고 의뢰해 주신 대표님들께서는 본인의 지분 상당수를 자녀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이전해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금은 발생합니다. 다만 지금 동일한 거래를 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세금 절감의 효과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자기 주식 솔루션도 이와 비슷한 기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률 개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위한 시간은 좀 더 남아있기는 하지만 플랜 설계와 검토는 지금부터 빠르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신 대표님들께서는 올해가 가기 전에 자기 주식 활용 가능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는 시간을 꼭 가져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